안녕하세요. 이번에 리뷰할 논문은 레스넷 기반 구조를 개선한 덴스넷 모델이 소개된 Densely Connected Convolutional Network입니다. 발표는 덴스넷이 나왔던 배경을 알기 위해 컴퓨터 비전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이미지 인식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모델을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린 뒤 덴스넷의 아키텍처와 특징들, 실험 결과와 결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CNN 모델의 발전 과정에 대해 나름대로 간략하게 정리해봤는데요. 저번에 발표했던 내용이므로 흐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98년에는 르넷이 나왔는데요. 르넷은 손글씨 데이터를 인식하기 위해 32x32의 비교적 작은 크기의 이미지를 인풋으로 받는 7개의 컨볼루션과 풀링 레이어로 이루어진 모델로서 최초의 CNN 아키텍처를 사용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알렉스넷이 발표되었습니다. 알렉스넷은 르넷을 기반으로 인풋 이미지를 224x224까지 키운 모델로서 컴퓨터 비전에서의 딥러닝 시대를 연 장본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렉스넷은 르넷과 유사하게 컨볼루션 레이어와 풀링 레이어 총 8개의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고요. 2개의 GPU를 사용하였고 렐루 활성화 함수, 맥스 오버풀링과 드랍아웃 기법을 사용한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이어서 2013년에는 JF넷이 발표되었습니다. JF넷은 모델의 구조 부분에서는 알렉스넷과 거의 유사하나 필터 사이즈나 스트라이드 등을 조절하여 성능을 향상시킨 모델로서 8개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JF넷은 모델 구조를 개선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대신 각 레이어에서 추출되는 피처 맵을 시각화함으로써 컨볼루션 레이어별 역할을 이해하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각 컨볼루션 레이어를 어떻게 시각화했을까요? 이는 스위치라는 개념을 사용했는데요. 우측처럼 포워드 방향으로 풀링 레이어를 거치면서 값들을 뽑아낸다면 이를 역으로 언풀링하여 풀링된 값들을 시각화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JF넷의 5개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뽑아낸 피처들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레이어에서는 엣지나 칼라 같은 로우 레벨 특징을 추출하였고요. 세 번째에서는 텍스처, 네 번째, 다섯 번째 레이어로 올라가면서 객체 일부가 나오는 등 객체 특징에 좀 더 높은 수준의 피처들을 추출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또한 JF넷은 알렉스넷 대비해서 필터 크기를 줄임으로써 특징을 좀 더 잘 추출했는데요. 이 하단의 그림을 보시면 JF넷이 알렉스넷보다 특징을 더 확연하게 나타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에 발표된 VGG넷입니다. VGG넷은 컨볼루션 레이어를 깊게 쌓은 총 16개 또는 19개로 이루어진 모델인데요. VGG넷의 가장 큰 특징은 3x3의 작은 필터만으로 컨볼루션을 수행했다는 점입니다. 왜 3x3 필터를 사용한 점이 중요할까요? 저도 이 부분 처음에 이해하기 약간 힘들었는데 CNN 모델에서 연산량을 따질 때 파라미터의 개수가 많아지면 연산량이 당연히 늘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5x5 사이즈 인풋에 5x5 필터를 적용하면 5 곱하기 5, 225개의 파라미터가 되겠죠. 이에 반해서 5x5 인풋 사이즈에 3x3 필터를 씌운다면 첫 번째 레이어에서 3 곱하기 3, 9개 파라미터, 두 번째 레이어에서 3 곱하기 3, 9개의 파라미터, 총 18개의 파라미터가 되기 때문에 5x5 필터를 적용했을 때보다 파라미터가 7개 더 적은 연산량이 작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3x3 필터를 적용하게 되면 5x5 필터에 비해서 2번 필터를 씌움으로써 보다 더 특징을 잘 뽑을 수 있는 효율성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연도에 나온 구글넷입니다. 인셉션 모드를 사용했다고 해서 인셉션 넷이라고도 불리고요. 이 모델은 오늘 발표할 댄스넷과 일부 유사한 점이 있는 모델입니다. 2014년 당시에는 그레디언트 베니싱 등의 문제로 레이어를 계속 늘릴 수 없는 한계점이 있었고, 더 많은 특징을 뽑아내기 위해서 한 개의 레이어에서 필터를 여러 개, 1x1, 3x3, 5x5 세 가지 종류로 적용한 뒤 그 결과를 합치는 식으로 구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개의 레이어에 이렇게 여러 개의 필터를 씌우게 되면 파라미터가 증가하는, 연상량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했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1x1 컨볼루션을 3x3 컨볼루션과 5x5 컨볼루션 뒤에 붙여서 파라미터를 줄여주는 해결법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댄스넷의 기반 모델이 된 레스넷입니다. 레스넷은 CNN의 레이어가 많이 쌓이면서 발생하는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최초로 인간의 에러율을 넘은 모델로서 총 152개의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레스넷은 잔차를 학습하는 쇼커 커넥션을 추가하였으며, 연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버틀넷 구조를 1x1 컨볼루션을 앞뒤로 적용하여 줄여주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이는 댄스넷에서도 적용되는 개념으로서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댄스넷이 나오기 전에 주요 CNN 모델을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이미지 분류 대회에서 에러율을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해가 갈수록 에러율이 떨어지는 반면 레이어는 점점 늘어나서 2015년도 레스넷에서는 152개로 쭉 높게 치고 나갔죠. 즉 CNN 모델들이 점점 레이어가 깊어졌고, 그에 따라서 그레디언트 베니싱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레스넷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쇼커 커넥션을 적용하였지만 역시나 152개나 되는 레이어 앞에서는 파라미터가 너무 많은 제한점이 있었고, 이를 일부 극복하기 위해 댄스넷 모델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인 댄스넷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댄스넷에서는 먼저 우측표의 아키텍처를 순서대로 보시면 컨볼루션 레이어, 풀링 레이어를 거쳐 댄스 블락이라는 것과 트랜시전 레이어라는 것을 교차로 거친 다음 마지막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로서 마지막 분류를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댄스 블락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모든 레이어와 연결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트랜시전 레이어는 압축한다 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댄스 블락의 구조를 살펴보시면 말씀드렸듯이 모든 레이어와 연결이 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각각 네모 박스들이 피처 맵을 나타내는데요. 첫 번째 피처 맵 레이어인 빨간 계열 레이어가 피처 맵이 그 다음에 있는 모든 피처 맵에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이 파란색 피처 맵 같은 경우에도 뒤에 있는 보라색, 노란색, 주황색에 연결이 되고, 보라색 피처 맵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 주황색, 노란색 피처 맵은 주황색과 연결되는, 이런 식으로 모든 레이어와 연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피처 맵들을 컨캣하는 방식으로 수행이 됩니다. 피처 맵을 컨캣한다는 점이 2014년도에 발표된 구글넷과 일부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또한 모든 레이어가 본인들 뒤에 이어진 레이어에 모두 이어져 있기 때문에 L개의 레이어가 있는 네트워크에서는 L 2분의 L 곱하기 L 플러스 1개의 커넥션이 생기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댄스넷의 특징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댄스 커넥티비티입니다. 이는 모든 레이어가 댄스하게 연결되어 피처 맵을 컨캣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인풋을 더하는 방식으로 쇼컷을 만들었던 레스넷과 달리
댄스넷은 피처 맵들을 컨캣했기 때문에 수식이 다음과 같이 나타내지는데요. 여기 대괄호로 표시된 부분들은 피처 맵들을 컨캣했다는 뜻이고요. 바로 이러한 댄스 커넥티비티 때문에 이 아키텍처가 댄스넷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다음 특징은 컴포짓 펑션입니다. 논문에서는 대문자 H로 수식이 표현되고 있고요. 컨캣한 피처 맵들이 곱해지는 식으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피처 맵들이 그 다음 피처 맵과 컨캣되기 전에 이런 식으로 곱해지는 함수가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컴포짓 함수에서는 배치 노멀리제이션, 렐루 활성함수, 3x3 컨볼루션 순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논문에서는 배치 노멀리제이션과 렐루를 컨볼루션 앞에서 취하기 때문에 이 함수를 프리액티베이션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프리액티베이션이라는 개념은 2016년도에 레슨넷을 개선한 다른 논문인 Identity Mappings in Deep Residual Network에서 개념을 차용해 왔는데요. 해당 논문에서는 배치 노멀리제이션과 렐루를 보통 컨볼루션 레이어 뒤에서 쓰는 것과 달리 컨볼루션 레이어 전에 배치 노멀리제이션과 렐루를 적용하는 프리액티베이션 하나만으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개념을 제시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배치 노멀리제이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확률적 경사가관법 SGD에서는 배치 단위로 학습을 수행하는데 그 배치를 뽑을 때 한쪽으로 치우치는 값을 뽑으면 전체 데이터의 특징을 나타내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겠죠. 그런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서 뽑힌 배치의 해당 배치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통해서 정규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배치 1이 우측으로 치우쳐 있는 그 편향된 데이터를 보이고 있는데 정규화를 통해서 평양을 이렇게 극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growth rate입니다. 논문에서는 K로 나타내고 있고요. 이는 컴포짓 함수 H가 추가적으로 생성하는 피처맵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간단하게 피처맵의 증가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L번째 레이어의 피처맵 개수를 구하는 수식은 K0 플러스 K 곱하기 L-L로 나타낼 수 있으며 여기서 K0 같은 경우에 처음 받는 인풋 레이어 개수가 되겠습니다. 이쪽 그림을 보시면은 예시로 보시면은 만약 K가 4이고 인풋 피처맵이 채널이 6개라면 그 다음에는 6 더하기 4, 10, 그 다음엔 6 더하기 4 더하기 4, 총 14개, 그 다음은 4개가 더해진 18개, 그 다음은 또 4개가 더해진 22개, 이렇게 4개 단위로 늘어나는 겁니다. 즉 증가율 K는 얼마나 많은 특징 정보를 각각의 레이어에서 뽑아서 전체적으로 전달을 해주는지 결정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 특징은 보틀넥 레이어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병 모양처럼 출입구를 작게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레이어를 말하는 겁니다. 이는 K개의 피처맵이 점점 쌓이면서 인풋이 점점 늘어나 연산량이 많아지는 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컴포짓 함수 H에 1x1 컨볼루션을 추가하여 피처맵의 수를 줄여 연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끔 해줍니다. 논문에서는 보틀넥 구조를 적용한 구조를 댄스넷 B라고 칭하였습니다. 마지막 특징으로는 컴프레션입니다. 논문에서는 세타로 나타냈고요. 댄스한 구조 때문에 피처맵이 쌓여 복잡해지는 것을 막고 모델을 컴팩트하게 줄이기 위해서 피처맵을 줄이는 역할을 여기 트랜시전 레이어 총 3번의 횟수에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트랜시전 레이어는 댄스 블락 뒤에서 이어서 적용을 함으로써 댄스 블락에서 늘어난 피처맵을 트랜시전 레이어가 줄여주는 역할을 수행을 하고요. 만약 세타가 1이라면은
피처 맵을 줄이는 거 없이 그대로 전달이 되겠죠. 하지만 피처 맵이 1보다 작게 되면은 그만큼 그 비율만큼 피처 맵을 줄여줄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여기서는 댄스넷 C라고, 세타가 1보다 작은 경우엔 댄스넷 C라고 논문에서는 칭하였고, 보틀넷과 세타가 1보다 작은 이 두 가지 기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댄스넷 BC라고 칭하였습니다. 논문에서는 실험값을 세타 0.5로 적용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댄스넷의 특징을 살펴봤고, 다시 한번 아키텍처 전반적으로 서머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큰 흐름 보시겠습니다. 224 by 224 크기의 이미지를 인풋으로 받아 컨볼루션과 풀링 레이어를 거치고 댄스 블락, 트랜시전 레이어, 댄스 블락, 트랜시전 레이어, 댄스 블락, 트랜시전 레이어, 마지막 댄스 블락 후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통해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는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댄스 블락 같은 경우에는 앞서 받은 피처 맵들의 컴포짓 함수를 적용하면서 피처 맵들을 점점 컨캣하는 구조인데, 컴포짓 함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배치 노멀리제이션과 렐루를 적용한 뒤 원 바이 원 컨볼루션, 그리고 다시 배치 노멀리제이션과 렐루를 적용한 뒤 3 바이 3 컨볼루션을 적용해주는 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댄스 블락에서 늘어난 피처 맵들을 줄이기 위해서 트랜시전 레이어에서는 1 바이 1 컨볼루션과 2 바이 2 에버리지 풀링을 적용하여서 피처 맵을 줄여줬습니다. 실험 결과입니다. 논문에서는 총 3가지 데이터셋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CFAR, SHIP100, SVHN, 이미지넷까지 3가지 데이터셋을 적용하였는데, CFAR 같은 경우와 SVHN 같은 경우에는 32 by 32의 비교적 작은 데이터를 적용을 하였고요. 이미지넷 같은 경우는 224 by 224 비교적 큰 크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셋에 따라서 어그먼테이션이나 트레이닝 파라미터를 다르게 적용하면서 실험을 하였고, 실험 결과 버틀넷과 컴프레션을 둘 다 적용한 댄스넷 PC가 전반적으로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또한 레이어와 피처맵 증가율인 레이어와 피처맵 증가율 K가 증가할수록 성능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마지막 토론 및 결론입니다. 댄스넷은 레스넷을 기반으로 한 모델답게 레스넷과 유사하지만 피처맵을 썸이 아닌 컨캣하여 성능을 증가시켰습니다. 또한 모델 컴팩트화를 위해서 파라미터 수를 줄여서 연산 효율성을 증대시켰는데, 좌측 그래프를 먼저 보시면 같은 테스트 에러율 6%를 달성할 때 파란색으로 보이는 댄스넷 BC가 빨간색에 보이는 레스넷 모델보다 약 3배가량의 파라미터가 적은 것을 보실 수 있고, 이 실험값에서도 충분히 파라미터 수가 댄스넷이 적은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논문에서는 깊은 슈퍼비전을 수행했다고 언급하였는데, 이는 앞서 있는 피처 맵들이 뒤에 있는 모든 레이어에 연결됨에 따라서 모든 레이어가 마지막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에 대한 영향을 크게 미쳤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토캐스틱과 디터미니스틱 커넥션을 비교하여서 논문에서 또 언급을 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발표된 Deep Network with Stochastic Depth라는 논문에서 발표된 Stochastic Depth라는 개념과 비교를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림을 보시면 레이어가 이렇게 모두 연결되는 대신 중간에 한 레이어를 아예 비활성화시키는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앞에 있는 레이어와 뒤에 있는 레이어가 직접 연결하여 정보 전달성을 향상시켰다라는 개념인데, 이 부분이 댄스넷에서 피처 맵들이
뒤에 직접 연결해주는 컨캣하여서 직접 모든 레이어와 연결해주는 게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피처 리유즈입니다. 계속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는데 마지막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레이어들은 그들의 가중치를 다른 레이어에 다 전파를 하고 그 가중치를 그대로 받아서 사용을 합니다. 두 번째, 트랜시전 레이어에서 나온 가중치들도 모든 레이어에 전달이 되고 그 가중치를 그대로 인풋으로 사용을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에서는 앞서 있었던 모든 레이어에서 나온 가중치를 받아서 사용을 합니다. 이상으로 댄스넷에 대한 논문 리뷰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